잘, 그 정도는 잘 보이겠지. 자, 229번부터 여기에서 추가로 더 질문할 거 있으면은 중간에 말해봅니다. 229번. 2차 방정식의 한글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 개념하고 다 연결돼 있고, 자, 공통수학에서 너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개념 잘 풀어, 뭐 전부 다 뭐 풀긴 힘들어도 웬만한 문제들 풀어내면은 중학교 때 나오는 거는 괜히 이제 껌이지. 그거는 뭐 기말고사 때 함수 되게 쉬울 거야 아마 여기서 잘 해놓으면. 한글에 알파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딱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알파 4제곱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니까. 자, 일단 이 식에서 어디 보자. 얘를 알파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은 2알파 빼기 2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2다. 뭐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지. 근데 별로 써먹을 것, 이런 것도 써먹는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걸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알파로 나누는 거 말고 그냥 2알파 제곱이 2알파 빼기 1이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2분의 1. 요걸 써먹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럼 알파 4제곱은 뭐야? 알파 4제곱. 얘를 제곱해야지.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4분의 1. 요거 한 방에 이제 알파 제곱만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주어진 식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아, 얘까지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냥 한 방에 나오네, 한 방에. 요렇게 그냥 집어 넘기면은 가분별해서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237. 진짜 이 사이에 없어? 자, 2차 방정식 A 1 더하기 X의 제곱 2bx C 1 빼기 X 제곱. 이것이 완전 제곱식일 때 실수 ABC를 세변의 길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자, 일단은 이걸 X에 대해서 정리를 해. 그러면은 A의 제곱이니까 A하고 빼기 CX 제곱이니까 한 번에 이렇게 X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bx 상수항이 A하고 C인데 A 더하기 C.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요것이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 자,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용해서 풀면 되니?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요것에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항상 완전 제곱식이란 말 나오면 이 판별식이 0이다라고. 여기 완전 제곱식하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그냥 그냥 다른 표현이야. 그냥 똑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같은 말.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돼. 절반의 제곱 빼기 A, C 아니야. 그러니까 A 빼기 C, A 더하기 C. 이게 뭔가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거 합차니까 반가운 식이 되지. 굉장히 반가운 식이다. 자, 그리고 C는 남기고 넘어야 되겠네. 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 제곱이라는 더 반가운 판별식.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갖고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으니까 A가 빗변이라 할 수 있죠. 빗변인 직각 삼각형.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8, 39 여기서 나와. 자, 실력업 플러스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쫄지 말고, 뭐 앞에
앞에 있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너희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손도 떼고 그 정도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 나오긴 하는데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산처럼 우리만 나타나고. 자, 이 대각선에 있는 점 O를 지나는 변의 수직인 직선들이지. 그리고 A, B, C, D, S, T, Q, R. 자, 그랬을 때 AP가 PB보다 작다. AP, PB, AP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AP를 X라고 일단 넣어야겠지. 여기도 X.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 삼각형 보이지? DOR, DOR하고 DBC 요 두 삼각형이 당연히 닮음 아니겠니? 닮음이 아니죠. 닮음 조건 뭐 그런 거 굳이 뭐 안 따져도 느낌상 무조건 이건 닮음 아니야. 둘이 평행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x고 여기가 2인데 그럼 여기가 이제 2 빼기 x지. 2 빼기 x. 여기가 2 빼기 x라는 말은 여기도 2 빼기 x. 그리고 크게 중요한 건 이 큰 삼각형이 요 직각이론 두 변의 비가 2대 4, 즉 1대 2란 얘기야.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2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2x니까 여기도 2x고 얘는 4 빼기 2x. 여기도 뭐 1대 2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x에 관해서 다 성분들의 길이들이 다 쭉쭉 나온단 말이야. x, 뭐 x, 얘랑 다 갖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줬지. 넓이 합이 3이다. APOS 요 삼각형하고 OQCR 그 삼각형이네. 그러니까 이 사각형들의 넓이는 요 길이가 4-2x. 그러니까 x 곱하기 4-2x잖아. 이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는 2x 2 빼기 x 이게 돼갖고 이것이 3이다. 이렇게 그냥 뭔가 막 요란했긴 하지만 결국 뭐 이 닮은 비 가지고 전부 다 식을 하나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정리해주면 4x-2x 제곱. 얘도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풀면 되겠고 정리해주면 4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3이요. 2 인수분해가 이게 안 되지. 인수분해가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 또는 2분의 3. 그냥 처음에 있잖아. AP가 BP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은 2분의 1도 2분의 3도 다 되겠지 답이. 근데 여기 있으니까 얘가 x고 여기가 2 빼기 x잖아. 2 빼기 x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되니까 x가 1보다 작다는 그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래서 2분의 1만 답이야. 선생님, 여기 응? 마이너스 3. 아? 뭐가? 응? 계산이 빼기 3 빼기 2. 뭐가? 뭐.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 4x 플러스 저 넘긴 거. 뭐가? 이쪽으로 넘긴 거. 잘못 푼 줄 알았네. 맞게 풀었어. 잘 봐봐.
다음에 239번. 이 차식이 xy에 대한 그 1차식이 구분이 인수된다. 정말 많이 나오는 좀 나중에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가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 여기가 첫 번째 시험 범위고 그때쯤 이제 되면은 이 유형이 굉장히 식상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처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는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어디 보자.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k는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y나 k는 상수 취급한 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x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판별식에 D1, D2라고 보통 하는데 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이제 너희가 이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야. 왜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냐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로 이렇게 뭐 나온다 하자.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차함계수가 2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얘가 이렇게 됐다 해봐. 그럼 알파 베타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y에 관한 식이 들어가. 그치? y가 지금 상수 취급됐으니까.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가 y에 관한 식이야. y에 관한 식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y 플러스 b 뭐 cy 플러스 d 할 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치? 이 x에 관한 1차식, x에 관한 1차식 이렇게 둘의 x, y에 관한 1차식 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에 이제 y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데 그 y에 관한 그냥 식이면 안 되겠지. 얘처럼 1차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1차식이어야 되거든. 근데 알파 베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수분해가 잘 됐다 했을 때 알파 베타는 그냥 뭐 유리수나 인수분해가 잘 되면 x 빼기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알파 베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되잖아. 결국 그지? 그럼 근해 공식으로 이제 구했을 때 x는 또 마찬가지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여기에 이 a, b, c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얘들이란 말이야. 2, y 빼기 1 뭐 요렇게 2차식. 그러다 보니까 요 식이 또 온통 y에 관한 식인데 뭐 알파 베타 y에 관한 식이었듯이 그지? 이게 y에 관한 식이 되는데 요게 1차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1차식이려면은 요 루트 같은 게 없어야 돼.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 a나 b 자리에는 y에 관한 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제일 큰 문제야. 루트가 사라져야 돼. 루트 사라지려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이 판별식이 결국은 루트를 깨고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판별식이 D가 이제 뭐가 되냐면 완전제곱식이 또 되면 된다는 얘기야.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기 위해서는 이 판별식이 아까 완전제곱식이려면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뭐 개념은 그래. 개념은 그렇고 대충 이해됐으면은 이런 문제 이제 만났을 때 판별식이 0이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풀면 된다 그런 얘기야. 아직도 개념이 잘 이해 안 간다. 그럼 있잖아. 개념 이해될 때까지 물론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중학교하고 또 고등학교이 좀 내 생각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너희가 벽으로 느낄 만한 그런 개념들이 좀 자주 나오거든. 그거 할 때마다 그거 외울 때 그 다 이해할 때까지 막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막 못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좀 차질이 생겨.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있잖아. 좀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 방법은 뭐냐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한 7, 80% 이해되고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살짝 깨림칙해. 그렇다 문제 안 풀고 있지 말고 일단 문제는 푸는 거야.
공식이라는 건 있잖아. 풀이 과정 같은 거 있고 그것 따라서 푸는 거야 일단. 풀어서 이제 확인했으면은 조금 더 나가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좀 이해가 또 돼. 그걸 활용해가지고 또 다른 개념 나오고 하거든. 그러면 그 개념들이 또 이해 안 될 정도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 7, 80%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간 다음에 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무릎 치고 이제 이해됐다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완전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계수가 되고 일단 판별식 y-1 그치? y-1의 제곱 빼기 8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니 일단 이 판별식 정리를 해주면은 9y의 제곱이구만. 그리고 2y 빼기 16 빼기 16 빼기 14냐? 빼기 16 빼기 18이구나. 그리고 1 마이너스 8k 이렇게 판별식을 첫 번째 판별식을 구하고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사실 이거 완전 제곱식이면은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여기서 판별식을 또 하는 거야. 이건 짝수니까 이제 짝수 판별식을 쓰자. 81이지 빼기 9 빼기 8k 얘가 이제 0이면 그래도 돼.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k에 관한 보통 이렇게 k에 관한 방정식이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k를 구해주면 되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구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잘 기억해놔. 판별식의 판별식은 0. 근데 판별식의 판별식은 0만 또 잘 기억해놓고 막 내림차순으로 정리 안 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의 판별식은 0. 다음에 이게 2차 방정식의 투수를 알파 베타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그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요게 이제 새로운 부분 들어가고 x제곱의 1이 2차 자 일단 두 분이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요거는 먼저 구할 수가 있어. 이거는 먼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개념이 또 뭐냐면은 두 분을 알 때 최고차항 계수까지 알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a x 빼기 좀 끼워줘. 됐지? 맞지? 친구들 옆에서 좀 졸고 있고 그러면 좀 깨워줘. 자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a이고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중학교 때는 이렇게만 나오거든. 중3 때도 이게 나오긴 나와. 근데 이렇게 보통 그냥 하면은 돼. 먼저 숫자가 잘 안 복잡하니까. 근데 이거 전개하면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바로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분이 얘는 둘이니까 일단 두 분의 합을 구해. 이게 두 분의 합이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이 둘의 합은 이거기 때문에 이 둘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먼저 이거 보여주자.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이거 9고 7이네 7. 7 이게 7이고 그 다음에
곱분의 합 3. 따라서 새로운 그 두 근, 알파 베타로 조합된 이 두 근의 합은 일단 10이다. 그 다음에 곱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베타분의 이렇게 또 곱해주면 뭐가 나올까? 알파 베타 제곱 이라고 쓰겠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베타 이것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곱하고 한반이 있으면은 구할 수가 있어. 1이고 3이고 5네. 따라서 두 분의 곱은 5고 두 분의 합은 10이다. 그걸 이제 요 개념에다가 이제 적용해 주면 돼. 근데 최고창 대수가 1이라고 했지. a는 1이야. 따라서 바로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합이지. 그리고 곱이지.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는 10이라는 빼기 10이라는 얘기야. b가 5라는 말이야. 따라서 a 플러스 b는 빼기 264번. 우리 실근의 곱이 8이고 a가 3보다 클 때 a의 값을 구한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이 8이라 그랬는데 뭐 당연히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a 더하기 3 요게 1일 수도 있고 빼기 1일 수도 있는 거지. 1일 수도 있고 빼기 1일 수도 있다. 그러면 먼저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a 1이 넘어와서 플러스 2는 0 요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고 자 실근의 곱 이제 뭐 이게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a가 일단 뭐가 나올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a 빼기 1일 때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4 요렇게 두 2차 방정식의 근 근데 두 근 다 실근이 각각 여기서 두 개 중에 나올지는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판별식을 한번 해봐야 돼.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은 판별식은 4분의 d도 되겠지. d1이라 하자 이거. 그러면 1 플러스 a 빼기 2 a 빼기 2려갖고 a가 3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거 맞네. 그러니까 이건 실근 갖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d2라 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1 플러스 a 빼기 3 a 빼기 3 자, a가 3보다 크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그 개념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할게.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럼 요거는 감마하고 델타를 할까? 두 분을. 그럼 여기에서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역시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곱이 이제 곱을 물어봤구나.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도 구해야지. 알파 베타는 a 빼기 a 플러스 2 여기서 감마 델타는 빼기 a 플러스 4 결국은 구해야 되는 내 근의 곱은 이거 아니겠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이 둘의 곱이어가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요거 옷이 8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6. 다음에 265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알고 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러면 근각의 관계로 빼기 1이고 알파 베타는 역시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어. 근각의 관계로. 근데 px가 2x의 제곱 빼기 3x 이렇게 대하여 베타 p 알파 알파 p 베타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뭐 p 알파 p 베타 각각 구해보자. p 알파는 당연히 여기다가 알파 두는 거고 2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를 할 수 있어. 그치? p 베타도 마찬가지. 2 베타의 제곱 빼기 3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요 주어진 요식 이 식은 여기다가 또 베타 곱하고 그러니까 2 알파 제곱 베타 빼기 3 베타 그 다음에 여기다 알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2 알파 베타 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여기서 알파 또 3 알파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은 요 둘은 그냥 묶을게. 2 알파 베타로 공통이지. 알파 베타는 없고 그냥 빼기 6 알파 베타. 뭐 여기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겠다.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반팔 4번. 266번. 이 2차 방정식의 투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루트 2 알파 제곱 빼기 7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2 베타 제곱 빼기 7 베타 7 베타 제곱 플러스 4 베타. 자, 이것의 값을 구해라. 어디 보자. 당연히 유식에다가 알파 베타 각각 집어넣어도 성립해. 그게 해니까.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 플러스 2는요. 뭐 당연히 베타 제곱 빼기 4 베타 플러스 2도 0이지. 이것뿐만 아니고 근각에서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이런 것들도 뭐 일단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하고 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일단 각각에서 일단 알파 제곱은 4 알파 빼기 2가 나오지. 근데 알파 세제곱이 조금 그렇잖아.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봐. 알파를 곱해. 알파 세제곱이 4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2 알파 세제곱 빼기 7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에다 한번 넣어볼게. 넣으면은 8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 빼기 7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간단해지네. 알파 제곱으로 결론적으로 요 주어진 식은 알파 제곱이었다라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뭐 베타라고 뭐 다른가? 베타라고 뭐 다를 게 있어? 이것도 알파하고 뭐 자리만 바꾸는 거잖아. 베타 제곱이 나오게 돼 있겠지. 아 좁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요 식은 결국은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 그래서 얘 근데 알파 베타 우리 부 알아볼라. 부 알아볼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서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그렇지.
결국 이거 구하는 거거든.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절대값을 이거 지울게. 안 쓴 사람이 이거 지우. 쓴 사람 있네. 이쪽으로 뭐. 그래서 결국은 두 근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 이거 구하라는 말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몇이니? 4하고 2 4하고 2다. 이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제곱을 해. 제곱을 해보면 자 뭐 절대값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루트가 있으면 일단 뭐 제곱해서 좀 간단하게 되면 제곱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베타의 제곱.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질이 또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라는 거.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절대값 알파 a 절대값 b는 그냥 곱의 둘의 그냥 곱의 절대값하고 같다는 거. 이런 거를 적용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냥 구해놓고 보자. 16 빼기 4지 12잖아 12. 요거랑 요거는 1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니까 4 16 제곱했더니 16이 나왔네. 제곱했더니 16이 나왔다는 얘기는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는 풀마 4. 근데 플러스만 되겠지. 얘는 0 이상이니까. 그치? 절대값의 합인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4만 됐다. 답은 4. 제10. 보자. 자, 이 2차 방정식 두 분이 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쓰고 시작해. 건강에서 가면 뭐 쓰이겠지 뭐. 그리고 f 알파 베타는 1. 를 만족시킨 2차식 fx를 구하라. 자 일단은 f 알파도 f 베타도 1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f 알파 빼기 1은 0 f 베타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되고 요거는 f x 빼기 1은 0이라는 요것도 몇 차식이겠어? 2차식이 2차식. 요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의 x자리에 한번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 집어넣으면은 만족한다는 얘기네. 그치?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누구야 누구? 알파 베타가 해인 2차 방정식은 여기 있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fx 빼기 1이 근데 fx가 최고치 함계수가 몇이랬니? 1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fx 빼기 1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최고치 함계수가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요거 그냥 이해를 돕자고 쓴 거고 결국 이 식이 요 식이지. 그치? 이 최고치 함계수가 1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것도 뭐야?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따라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4다. 그러면 fx가 그렇지. 1만 빼기 1만 넣으면 되겠다. 자 이런 거를 너희가 막 휙휙 왔다갔다 막 하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알파 베타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 구하는 과정을 들어갔는데 살짝 이제 좀 중간에 막 이런 게 이런 식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fx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fx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x가 나왔고 이게 답이었네.
복잡해져 이제. 요거는 그나마 좀 초창기 문제니까 좀 이렇게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복잡해질 수 있어. 이런 식들이. 막 심지어 나중에 여기 알파 베타에 관한 식들이 막 들어갈 수도 있어. 그때 그런 문제는 뭐 약간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일단 하기로. 이런 거 일단 이 정도 일단 지금 잘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 73, 74, 273번. 바로 나왔네. 자, 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2는요. 이번에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2가 일단 되는데 px 더하기 x 빼기 3은 0. 근데 두 분이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이래. 두 분이. 그래서 이제 p 마이너스 1은 0이고 p2의 값은 일단은 px 더하기 x 빼기 3 요식을 통째로 뭘로 할까? fx 안 나지? fx를 할게. fx. 그러면 fx 결론적으로 fx는 0 응? 의 부분은 결국은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근데 fx는 px가 최고치 한계수는 몰라. 그러니까 fx도 px가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의 최고치 한계수가 a라 해봐. 그럼 ax 제곱 쪼쪼 이렇게 나가겠지. 거기다가 이렇게 1차식 더해봤자 최고치 한계수는 안 변해. 그러니까 px의 최고차항이나 fx의 최고차항이 일단 같아. a라 하자. 그러면 fx는 결국은 a하고 이 두 분이 이거랑 이건데 요거를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 했을 때 결국 이거라는 얘기야. 요거라고. 에? 그러니까 얘들만 일단 구해내 보자. 뭐 이것들로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알파 프라임, 알파 플러스 요 둘의 합이니까. 알파 프라임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야. 이 둘의 합이니까. 이거 몇이야? 7이지 7.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얘도 이 둘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이 둘의 합에다가 1 넣어주니까 8이야. 그러니까 요게 7인 거고 요게 8인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fx를 먼저 구할 수 있다. fx는 a x제곱 빼기 7x 더하기 8 px가. 근데 p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그랬거든. 좋네. 자, p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써보자. 그럼 f 마이너스 1이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즉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돼. 여기서 f 마이너스 1은 p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빼기 4라는 fx에 관한 이 시계값을 하나 줬지. 이 중요해. a 구하려면. 따라서 x 대신에 빼기 2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f 빼기 1은 여기다 빼기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7 플러스 8이지 16이 16a야. 이게 빼기 4가 되었고 a는 빼기 4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fx 보겠지. 여기다 빼기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x 빼기 2. 일단 이게 fx야. 응?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fx가 아니라 뭐야? fx가 아니라 px지 px. px를 구해주면 되고 px는 근데 아까 요 식에서 px에다가 x 빼기 3을 더한 게 fx거든. 그러니까 px는 여기에서 이만큼 빼면 돼. 빼기 x 빼기 3 하면 되는 거고 빼기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4분의 3
1 이렇게 되겠다. px까지 일단 어쨌든 구했는데 어쨌든 p2를 구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빼기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 답은 그래서 2분의 3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이게 일일이 다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그냥 이 fx 구한 걸로 바로 p 구할 수도 있어. 여기다 먼저 집어넣으면 응? x 대신에 2 넣어봐. 그러면 f2가 p2 빼기 그러니까 p2는 f2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굳이 px 안 가고 여기다가 그냥 f2 2 집어넣어가지고 f2 구한 다음에 뭐 당연히 구해도 상관없어. 273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ABC AB하고 BC의 길이가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 자, 그랬을 때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0의 두 식은 이게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2인데 구해야 되는 게 이 삼각형이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 길이를 두분을 한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를 t라 할까? t? 이 정사각형.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t라 했을 때 이제 둘레는 4t고 넓이는 t 제곱이잖아. 이게 이제 두분이라는 얘기지. 두분인 2차 방정식이 4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입니다. 이랬을 때 m 플러스 n의 값 쓸 거야. 자, 일단은 여기를 t라고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t라고 놨으면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 그럼 여기는 t지. 그러니까 알파 빼기 t가 되고 t니까 베타 빼기 t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이제 닮음이라는 거야. 이 큰 삼각형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은 다 닮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전부 다 닮음이니까 굳이 뭐 닮음이란 표시는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쓰면은 닮음이가 같다는 걸로. 식을 그러면은 이제 어디 보자. 이 삼각형하고 일단 큰 삼각형이 닮음인 걸로 한번 해볼까? 알파 마이너스 t 대 알파는 여기 대 여기는 t 대 베타가 되겠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t 대 베타. 그러면은 t 알파 t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t 여기로 넘어와봐. 알파 플러스 베타 t지. 알파 베타 넘어와서 이렇게 t로 묶었을 때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t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요거 하나하고. 근데 알파 베타하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다 아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t가 2분의 1이다라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t가 일단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9분은 2하고 4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그리고 최고치 항계수가 4잖니?
그러니까 저 4x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라는 2차식은 최고차항 대수가 4고 두근이 요거니까 x 빼기 2 x 빼기 4분의 1 뭐 이 개념을 이용하면 그냥 mn이 그냥 나와. 전개하면 되고. 어디 보자. 4를 하자. 4x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n하고 n을 꼴찌해야겠다. n 플러스 n 빼기 7. 자, 뭐 또 더 추가 질문 받을게요. 추가 질문 얼른. 괜찮아.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 모르는 걸 숨기는 게 더 복잡한 거야. 아 뭐야 부끄러운 거야. 뭐? 몇 번? 269번. 269번. 같이 보자. 네? 저 화장실은 다녀와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화장실 갔던 거 같아. 맞아요. 여기 조심히 빨리 갔다 와. 저거 무너뜨리면 끝장나는 거야. 먼저 갔다 왔어요. 너도 저번에 갔던 거 같아. 맞아요. 둘이 같이. 네. 선생님 여기 안 보여요. 뭐가 안 돼? 여기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요.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 거짓말. 보이네요. 칠판만 잘 보이면 되지. 잘 보이네. 자, 267번이었니? 9번이요. 9번이야. 269번. x의 제곱 더하기 n-5x 빼기 18을 0. 자, 이것의 두 분의 절대값 대비가 2대 1이야. 자, 근데 절대값 대비가 2대 1이면은 요게 뭐 부호가 같을지 다를지 이것만 봐서 모르는데 이해해보면 알 수 있어. 지금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보니까 빼기 18이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는 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2알파라고 놀지 알파랑 빼기 2알파라고 놀지인데 빼기 2알파라고 이제 놓으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렇게 두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만 정해지요. 그 다음은 무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되지. 할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할게. 알파 빼기 2알파 빼기 알파 빼기 알파가 빼기 m 플러스 5 알파는 m 빼기 5겠다 일단.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빼기 2알파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요게 빼기 18 알파 제곱은 9 알파는 뿔마 3 알파가 뿔마 3 따라서 알파가 뿔마 3이니까 플러스 3일 때는 마이너스 6이겠지.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6 이게 되겠고 실수 m의 값을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어. m은 여기서 m이 알파 더하기 5잖아. 어쨌든 알파가 뿔마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m은 3일 때 8이겠고 빼기 3일 때 2겠네. 8하고 2 답은 8하고 2. 자, 또 확인 유제 혹시 질문 있어? 확인 유제. 확인 유제가 아니라 확인 체크구나. 확인 체크. 그럼 다음 단원 나가도 된다는 얘기지? 응. 다음 단원 나가? 네. 가지라 다음 단원. 이게 2차 함수야. 근데 솔직히 너희 3학년 때 중3 때 2차 함수 배우면 별거 없지 않냐? 뭐 함수에다가 막 2차니까 와씨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었겠지만 별거 아니야. 또 막상 함수 해보면은 왜 그런지 알아? 중학교 때 2차 함수는 쉬운 것만 배워서 그래.
고등 과정에서 어려운 게 또 다 나오거든. 말이 그렇다니까 웃자고 한 소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거야 얘들아. 근데 132쪽에 보면은 중3 때 배운 내용들 그냥 한 번 더 복습하는 내용인 것 같아. 가볍게 뭐 그냥 살펴보면 y는 ax 제곱 이거 너무 쉬운가? 기본형인데 이런 말 이제 전에는 대놓고 막 이렇게 교재에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런 말을 다 뺐더라고. 기본형, 뭐 표준형, 일반형 막 그랬는데 그런 말은 이제 다 빠졌는데 어찌됐든 이런 걸 기본형이라고 보통 하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포물선이야 일단. 얘부터 포물선이야 일단. 꼭지점이 이제 원점이지. 그래서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 포물선. 그다음에 음수면은 역시 꼭지점은 0,0인데 위로 볼록한다. 여기 이제 제일 큰 특징이고 여기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 변서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또는 폭이 좁아진다. 맞아.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또는 폭이 좁아진다. 뭐 이것만 알면 뭐 끝이지 뭐 기본. 그래서 어쨌든 저 a가 포물선 말고 그냥 1차 함수에서 그 기울기 a하고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포물선하고 직선이 이거 완전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다 이거는 다항식의 함수, 다항함수라는 걸로 나중에 같은 범위로 묶이거든.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요 뒤에 이제 너희가 미적분할 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 a가 양수잖아. 그럼 x가 크면 클수록 어쩌겠어? a가 양수일 때는 y 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x가 크면 클수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끝이 올라가는 거야. y 값이 커져야 되니까. 이쪽은 신경 쓰지 마. 자,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끝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 ax 더하기 b에서 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쪽 끝이 올라가. 근데 이게 이제 너희가 3차 함수, 4차 함수 되더라도 근데 다 미적분에서 배우거든. 이제 3차, 4차 함수만 이렇게 차수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특징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a가 양수면 뭐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프 모양은 다 다르긴 해. 2차 함수부터 극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데 3차 함수는 그럼 몇 번 꺾이겠어? 몇 번 꺾일 것 같아? 2번 꺾였어. 3차 함수는 그래도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응? 아 물론 꺾이려다가 딱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생긴 게 이게 커브가 2번이야. 4차 함수는 3번 꺾이고 3번 꺾이고 아 물론 또 예외는 있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커브가 3번이다. 5차는 4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는 횟수가 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또 규칙인 거고 공통점은 일단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A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저 최고차 계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면 또 아 그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근데 좀 멀긴 했다 그지? 좀 이제 대수도 하고 뭐 그러면 조금 한참 뒤긴 한데 어찌됐든 자 그런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면 되고 두 번째로 y는 a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제 너희가 공통수학 2에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뭐 또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이런 형태일 때 중3에서도 중3 과정에서도 요게 꼭지점이 P, Q라는 내용은 우리가 갖고 왔지. 그치? 요게 왜 P, Q인지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가 P 집어넣었을 때 Q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니까 시계 모양으로 그렇잖아. X가 P면은 요게 0 되면서 Q가 딱 되는 거니까 요게 근데 제일 작은 값이고 제일 큰 값이지. 근데 이게 이제 공수 2에서 너희가 이제 뭐 조만간 배우겠지? 공수 2에서 이제 도형의 이동 거기에서도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평행 이동에서 X축으로 뭐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막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제 x 자리에 x 빼기 2를 넣고 y 자리에는 y 플러스 3을 넣고 이렇게 부호 반대로 해서 넣는 그 개념이 있어. 그 개념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a y는 x 더하기 y는 ax 제곱이라는 요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지금 p, q가 됐지. 그럼 모양은 이 a 때문에 일단 안 바뀌거든. 근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식에 저 식에다가 x 자리에 x 빼기 p, y 자리에 y 빼기 q를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평행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y 자리에 y 빼기 q 넣고 x 자리에 x 빼기 p를 넣으면은 이 q만 이쪽으로 싹 넘어온 게 이제 이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은 잘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은데 이렇게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평행 이동은 이제 이차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쓰이거든 모든 함수에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해서 중학교 때 예전엔 이걸 배웠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중학교 때 안 배우고 고등과정으로 아예 그냥 넘어가서 그 사이에는 좀 붕 떠서 좀 오히려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이게 꼭지점이 p, q고 평행 이동된 상태라는 거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 표준형. 그래서 기본형 형태가 이제 평행 이동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해갖고 저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면 0,0이 아닌 걸로 바뀌면은 이걸 표준형이라 하는데 이걸 완전 제곱꼴이라 하지. 완전 제곱꼴로 2차식을 이제 바꾸는 그게 3번하고 이어져.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어떻게 보면은 2차식 자체로 보면 여기 2차식이 제일 뭐랄까 자연스러운 형태지. 이게 식이 특수하게 좀 변형되어 있는 게 얘야. 변형을 근데 왜 하냐? 꼭지점 알아내려고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이게 문제가 다 대부분 여기서 시작하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꼭지점 구하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우는데 중3 때 어디까지 배우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A, B, C의 부호를 보고 이제 메싸움면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 뭐 이런 거에서 나온단 말이야. A의 부호는 뭘 결정해? 응? 저기서 A하고 똑같으니까 달라진 게 없어.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보고 A의 부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 자 B의 부호는 이제 여기서 정놓으느라고 이야기 못한 게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완전적으로 고치면 A로 묶어내고 이런 과정은 너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잘 했을 거니까 고치는 과정이 그냥 문자로 돼 있을 뿐이지 절반의 제곱을 더하니까 다 너희가 할 줄 아는 부분이야 이거는. 빨리빨리 쓸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지. 얘는 곱해서 내보내니까 마이너스 4a분의 2의 제곱 플러스 c니까 c가 4a 곱해서 위로 올라니까 마이너스 4a c. 그래서 이게 p고 p가 아니구나. 이게 빼기 p고 이게 이제 q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x는 p가 바로 뭐냐? 얘잖아 얘. 축이라지 축. 축방이라지 축의 방정식. 그치? 들어봤지? 네? 축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꼭지점에 x좌표란 말이야 이렇게. 자, 축의 방정식인데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이 바로 누구다? 빼기 2a분의 p라는 얘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제 식인데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이런 걸로 쓸 줄 아는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a, b, c에서 a하고 b를 알면은 이렇게 바로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 b의 부호는 축의 방정식의 위치랑 상관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축의 위치가
y축의 왼쪽일 때, 즉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 한번 해봐. 이런 게 이제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근데 요 식이 x는 빼기 2a분의 b라고. 빼기 2a분의 b가 부호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2a분의 b는 양수가 돼갖고 a하고 b의 부호의 그 각고 다른 거는 어쩌겠어? 어제 못 잤냐? 친구야. 어제 못 잤어? 정신 바짝. 2a분의 b가 양수.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는 어쩐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 y축이 왼쪽일 때 그래서 a와 부호가 같다. 가 되는 거고 y축의 오른쪽은 이쪽일 때는 이제 다르다겠지. 다르다. 기억할 때 축의 위치를 보고 이쪽은 같고 이쪽은 다르니까 한글 순서대로 같다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 응? 뭐가 같아? A, B의 부호가 A, B의 부호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B의 부호는 축의 위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이 축의 완전적으로 붙었을 때 나오는 이 축의 식의 형태 때문에 그런다. 나보다 이 배웠을 거야. 처음 배우는 표정 짓는 친구들인데 일단 배운 내용이 아니라 배운 내용인데 까먹었겠지.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 자, C의 부호는 제일 쉽지. C는 여기서 뭐야? Y절편. Y절편이 이제 양수면은 C가 양수고 C 자체가 Y절편이거든요. 음수면은 C가 음수다. 뭐 이런 거를 종합을 하면은 이제 그래프 모양을 딱 보고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우리가 A는 음수, 자 다르지. B는 양수, 그다음에 C는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이건 다 우리가 중3 때 배운 내용이고 고등과정에서도 공통수학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들이 132쪽하고 133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쭉 살펴봐라. 여기 특강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 이런 거는 중학교 과정인 것 같은데 이건 너희들이 한번 좀 집에서 한번 잘 풀어봐. 이거는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따로 안 할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어떤 게 추가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좀 보면은 136쪽. 자, 2차 방정식을 그럼 이제 2차 함수. 지금까지는 2차 함수 이야기한 거고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가 있냐? 저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 2차 함수도 크게 봤을 때는 결국 2차 방정식이거든. 다만 문자가 그냥 x도 있고 y도 있을 뿐. 2차 함수도 2차 방정식인데 근데 이제 직접적인 그 문자 하나짜리 2차 방정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건데 제일 직접적으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해야 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그냥 이야기하면은 그 2차 함수에 x절편하고 관련이 있지. x절편하고.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해봐. x축과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를 만든다 해보자. 그러면 이 x절편이라는 거는 y가 0일 때 x값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y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냥 2차 함수가 돼.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잖아?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뭐냐? 2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들이 된다. 바로 이렇게 그냥 연결될 수 있어.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단 2차 방정식에는 y를 0으로 했을 때 x 값이다. 그게 x절편이지. 그런 얘기고. 요걸 이제 연관짓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표를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자, 일단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fx라고 할게. 자, 그랬을 때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로 먼저 한번 해볼까? 아니, a 양수도 둘 다 나왔네. 그냥 둘 다로 하지 뭐. 자, 판별식이지. 양수. 자, 여기서 살짝 이야기를 빼먹고 지금 넘어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x축과 교점은 포물선하고 x축과 교점은 당연하게도 안 만날 수도 있고, 얘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즉 회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별식을 딱 썼을 때 b의 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 가져야 되지. 회가 하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안 만나야 돼, x축과.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판별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똑같아. b의 제곱 빼기 4ac는 그리고 fx, y는 fx와 x축의 관계, 도형의 관계라는 얘기야.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의 관계. 그러니까 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아까 말했듯이 서로 다른 두 점.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뭐 그게 중근을 갖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만나지 않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제 y는 fx 그래프,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a가 양수면 a가 음수일 수 있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륨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기고 알파 안 맞나? 얘는 이렇게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 이렇게 그래프들은 그려진다. 교점의 개수는 그래서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나중에 부등식하고 함께 하면은 좀 더 뒤에 채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 표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A의 부호하고 상관없이 X축과 교점만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거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A의 부호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그래프의 모양 형태는 뭐 이렇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X축과만 이제 얘기했을 때 이렇다는 말이고, 그러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y는 mx 더하기 n. 자, x축도 일단 y는 0이라는 방정식이지. 예? y는 0이라. 잘했어? 이 자리 보자.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참수하고 이 그냥 직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x 절편이 y는 0이라는 직선이지. 이 y는 0 아니라 그냥 y는 이렇게 x에 관한 1차 식으로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포물선하고 이 직선도 관계가 당연히 세 가지가 있지. 포물선은 여전히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직선은 이제 기울기 시작해.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보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인 경우에는 이번에도 판별식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요거만 가지고 판별식이면 안 되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이 두 그래프의 결국 또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x자리, y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오는 식. 집어넣으면은 여기 2차식, 여기 1차식인데 얘들이 다 여기로 넘어왔다 하자. x에 넘어와서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의 제곱 mx 플러스 c 빼기 m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판별식 요 2차식 판별식 물론 뭐 이것의 제곱 빼기 4의 식 복잡해지겠지 식은 근데 어찌됐든 그 판별식 그 판별식이 이번에도 양수고 0이고 공수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다.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나오는 게 2차식이면 돼. 그냥 얘가 아니라 여기서는 y가 0이었으니까 결국은 얘랑의 연립방정식이니까 y 자리에 그냥 0 들어간 것밖에 없어. 얘가 0이라고. 근데 얘는 이게 0이 아니라 1차식이겠지. 그렇게 나오는 2차식. 그 2차식에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그냥 요게 판별식이 바뀔 뿐이야. 똑같아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결국은 뭐 어찌됐든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게 판별식이었잖아 원래.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2차 함수에서도 판별식은 쓰인다. 포물선하고 어떤 직선이 몇 개념에서 만나냐. 최대 2개에서 만나고 안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개수가 근의 개수 구하듯이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개념은 결국 교점 찾는 거고 그 교점의 개수가 해의 개수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수 있다. 근데 뭐 이거를 막 이렇게 판별식하고 연관을 짓는다만 기본적으로 2차 함수도 그냥 2차 방정식이긴 하다 그런 얘기야. 판별식을 왜 이렇게 써먹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138쪽에 보면은 전부 다 있는 것들이 지금 178번은 y 대신에 0 집어넣어가지고 x 값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y가 0일 때 해를 구하는 게 되는 거고 279번은 이때부터 판별식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 그거 보고 몇 개, 2개냐 1개냐 0개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80번은 교점의 x좌표 그냥 y 대신에 10x 빼기 6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고 281번은 그렇게 해서 판별식도 쓰면 되는 거고 138쪽은 그래서 판별식을 279번하고 281번은 판별식 쓰고 280번은 그냥 2차 방정식 풀고 하면 되는 거야. 자, 필수 예제 그럼 바로 볼게. 문제를 우리가 또 보면서 적용을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올지.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거 봤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라. 빼기 2하고 4 빼기 2하고 4에서 x축가 된다. 자, 이 이야기는 x가 빼기 2하고 4라는 얘기인데 y가 0일 때 자,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빼기 2하고 4라는 얘기야. 이거 했잖아 좀 전에. 했잖아. 최고차항 계수는 2라고 이렇게 준 거고 즉 x 더하기 2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16 a는 빼기 4 b는 빼기 16. 자, 결국은 이 앞에서 열심히 2차 방정식 개념 막 푼 게
또 다 이어져. 이쪽에 있는 문제라고. 네, 그래서 A하고 B를 이어질 수 있고 각각 그냥 구하면 되구만. 그래서 이제 2번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자, y는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k-3.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그 a, b가 이 루트이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래. 그리고 이 둘의 거리가 이 루트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 알파하고 베타라는 좌표의 거리지, 그치? A, B는 따라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수 있겠네. 두 분의 차, 맞지? 에? 여기 1루트 이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알파 베타는 누구의 해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0의 해야. 요 2차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는 k-3 근각의 해량계. 그리고 이어져 지난 시간에 본게.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얘를 구해라. 자,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루트지. 제곱의 루트. 이 제곱의 루트인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변형식으로 이렇게 되잖니.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36 빼기 4k 더하기 22 48 빼기 4k. 이게 이 루트이다. 양변 제곱해서 k는 10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두 문제 지금 풀어봐.
2차 함수가 x축과 마이너스 1,0하고 b,0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식 y가 0일 때 요 2차 방식 해가 빼기 2라고 b라는 얘기야. 이런 거는 뭐 근각인의 관계를 바로 써서 구해도 되겠다. 즉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빼기 a가 되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이게 빼기 4. 따라서 b는 4고 b가 4니까 a는 빼기 3. 4하고 빼기 3. b는 빼기 12. 그다음에 자 283번.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근의 차라고 했었어. 차. 위에서 했듯이 그냥 제곱해서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제곱이 16이다. 이 16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빼기 2잖니. 알파 베타는 K고 4 빼기 4K 그래서 K는 빼기 3. 결국은 2차 방정식 개념이거나 뭐 2차 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이 식의 변형이지. 변형식 그냥. 그다음에 필수 이제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의 실수 k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 어디 보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의 위치 관계니까 이 2차식 자체의 판별식을 먼저 구해주면은 짝수 판별식 쓰는 거 잊지 말고 이게 되겠지. 1-k가 되는데 먼저 1번 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1-k가 0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d가 0이야? 1-k가 0이야. k는 1이겠지. 그다음에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k는 1보다 크겠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위치관계를 가지고 k의 범위 또는 식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k는 문제 가볍게 풀어봐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오늘 142초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얘가 빨리 풀어봐. 여기 141쪽이랑 142쪽에 있는 확인 체크는 좀 숙제로 내줘야 될 것 같아. 필수 예제들 세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풀고. 자, 284번은 그냥 판별식만 일단 썼어. 짝수 공식 써가지고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1번은 이 판별식이 0보다 또 크면 되니까 빼기 K 빼기 3이 0보다 커. K는 빼기 3보다 작다. 2번은 그런 식으로 하면 K는 빼기 3이고 3번은 K는 빼기 3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값보다 크고 작고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아시죠? 285번 역시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니까 일단 판별식을 구해봤고 X축과 접한다 그랬지. 접한다는 거는 또 판별식이 0이라고 그냥 바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6은 0이면 되는 거니까 8하고 마이너스 2 A는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8. 근데 실수 A의 값을 알파로 했다. 실수 A의 값을 알파하고 베타로 했으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64 더하기 4, 68. 실수의 제곱 4번. 이제 4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 자, 이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방향이 1차함수가 a, b에서 만나는데 정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대 b좌표를 구하라. 자, 둘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두 직선의 교점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연립하면 되고 연립이라 할 때 별거 없어. y 자리에 이제 넣으면 돼. 그래서 x 플러스 k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일단 쓸 수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의 항근이 마이너스 2다라고 그런 얘기지. 대입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k는 5야. k가 5고 그리고 k를 구하라고 안 하고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지. 일단은 y는 x 플러스 5다. 자, 그럼 k가 5일 때 나머지 한근을 구해. 1, 1, 2, 2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자, 1 또는 마이너스 2고 좀 전에 마이너스 2를 알려줬지. 그러니까 얘기했네 얘. 따라서 x는 1이고 x가 1일 때 y는 였다 넣어도 되고 였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y는 6이라는 걸 할 수 있고 b의 좌표가 바로 1,6이라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더도덜도 아니고 그냥 2차 방정식이다. 그 이상 나오지도 않았어. 판별식도 안 났어. 그래서 이제 5번. 자,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그래프와 y는 3x 빼기 1.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일단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판별식을 써야 되냐면은 이 둘을 연립해서 나온 판별식. 바로 그냥 집어넣고 넘어가는 것까지 할게. a 빼기 3x b 플러스 1은요. 요 2차 방정식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큰데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데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네. 이 2차 방정식에 하나의 해를 알려준 거지. 이렇게 해 하나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문제에 가만 보니까 A, B가 또 이런 문제 뭐 어떤 조건 나와야 돼? 유리수란 말이 나와야지. 나왔어. A, B가 유리수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럼 이제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한근이 무리수다? 혈내근. 그래서 또 조심하고, 자, 혈내근은 무리수의 부가 반대해야 돼. 루트의 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고 베타고 하니까 두근을 알았어? 그러면은 분각일의 관계를 써서 AB를 이렇게 구하면 돼. 두근의 합은 2지. 두근의 부분 빼기 2는
근데 이게 이제 빼기 A 더하기 3이고 플러스 1 궁금하게 생각해. 여기에서 A는 1, B는 빼기 2 이렇게 A, B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겠지? 응? 별거 아니야 다. 대신에 굉장히 막 앞단원하고 뒷단원하고 막 연계가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되죠. 하여튼 6번. 6번. y는 2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1 y는 x 플러스 k. 이 둘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가 빼는 값의 범위. 자, 연립해서 넘어가. 2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1 빼기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일단 구해주고 4 빼기 2 1 빼기 k 2k 플러스 2 2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먼저 1번 2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겠지. k는 그래서 빼기 1보다 그 다음에 2번 요게 0이어야 돼. k는 빼기 1이고 0보다 작아야 된다. k는 빼기 1보다 한번 이항하는 거 하나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뭐 시간 조금 남았는데 확인 체크부터 뭐 연습 문제 하나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사이버까지 한번 잘 풀어보고 다음 시간 정도면 다음 주에는 뭐 2차 함수까지 끝나겠네?